안녕하세요. 우리 이번 시간에는 등비수열의 합하고 그리고 이 공식을 이용한 활용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등비수열의 일반항 같이 공부했는데요. 이번 시간에 등비수열의 합까지 같이 공부를 할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지금까지 수열 단원에서 나왔던 거 등차수열 처음에 했었죠? 등차수열의 일반항 그리고 등차수열의 합 그리고 지난 시간에 했었던 등비수열의 일반항 그리고 이번 시간에 다룰 등비수열의 합 이 네 가지에 관한 것은 여러분 반드시 꼭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 네 가지는 기본이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네 가지를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잡으셔야 뒤에 공부를 하는데 훨씬 더 복잡한 식이 나오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이해하시는데 어려움이 없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등비수열의 합 같이 한번 공부하도록 할게요. 자, 말 그대로 등비수열 앞에서 우리 등비수열의 일반항, 등비수열의 정의 같이 했었는데요. 등비수열의 합이다. 자, 말 그대로 이런 1, 2, 4, 8, 16, 32, 자, 점점점 이런 식으로 나가는 등비수열, 그쵸? 이것들에 뭘 계산할 거예요? 합을 계산을 할 거예요. 자, 그래서 1 더하기 2 더하기 4 더하기 8 더하기 16 더하기 32. 자, 이런 식으로 몇 항까지의, 그쵸? 등비수열의 일정한, 한 가지의 합을 어떤 식으로 계산을 할 것인지 우리 같이 공부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보시면 R이 1이다. 여러분, R이 1이라는 거는 공비가 1이라는 소리예요. 자, 공비가 1일 때는 수열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겠어요? 공비가 1이다라는 거는 뭐예요? 초항이 A라면은 곱해지는 게 1이기 때문에 그대로 A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한다는 소리예요. 많이 쓰이진 않지만 그냥 상수가 계속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상수가 n개, 즉 A가 n개, 그래서 NA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거는 근데 공비가 1인 경우는 그냥 상수함수로 진행을 하는 거라서 많이 쓰이진 않고요. 우리가 그러면 기억을 해둬야 될 거, 공비가 1이 아닐 때 아까처럼 공비가 2라든지 또는 2분의 1이라든지 그쵸? 이런 식이 될 때는 어떤 식으로 합을 쓸 수가 있느냐? 지금 보시면 1-R분의 A는 초항이에요. 여기서 A가 초항이고요. 자, 그리고 R이 뭐다? 공비가 되고요. n이 얼마다? 항수가 돼요. 자, 그래서 A가 초항, R은 공비, N은 항수일 때, 그쵸? 몇 항까지 이런 것을 의미하는 항수일 때 1-R분의 A 곱하기 1-R의 N승이다.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뒤에 거는 똑같아요. R-2 분모분자에 있는 1-R을 자리를 바꾼 거거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R이 1보다 작을 때는 앞에 걸 쓰고요. 그쵸? 음수가 나오지 않기 위해서 그 다음에 R이 1보다 클 때는 뒤에 거를 쓰는데 둘 중에 여러분 아무거나 어차피 자리만 1하고 R하고 자리만 바꾼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 양분의 분모분자에 곱해서 자, 아무거나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그래서 1-R분의 A 곱하기 1-R의 N승 기억을 해두시기를 바랍니다. 일반항은 항수 n-1이었죠. 그런데 합을 계산을 할 때는 여기 n승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자, 그러면 간단히 우리 왜 등비수열의 합이 이런 식으로 나왔는지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자, 1이 아니라 등비수열 A 그리고 계산을 하고 싶은 거 A 더하기 초항이 A일 때 그쵸? A 더하기 AR 더하기 AR의 제곱 AR의 3승 AR의 4승 해서 어디까지? AR의 n-1승까지 이게 계산하고 싶은 수열이다 라고 생각을 할게요. 이게 SN이에요. 우리가 계산하고 싶은 거는 SN인데 자, 이 공식이 어떤 식으로 나왔는지 여러분 이거를 외워두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공식이 이런 식으로 나왔구나. 그래서 분모에 1-R에 붙고 분자에는 저렇게 되는구나. 그냥 체크만 해두시면 돼요. 자, 밑에다가 어떻게 하냐면 SN에다가 R을 곱할게요. R 곱하기 SN. 이 R하고 같은 R이에요. 공비 부분에 붙어있는 R. 그쵸? 옆에 곱하면서 한 칸씩 옆으로 밀게요. A 대신에 여기 위에다가 R을 곱하면 A는 AR이 되겠죠? 한 칸 밀어서 이쪽에다가 쓰고 AR은 AR의 제곱이 될 거고요. 자, AR 제곱은
AR의 3승. 자, 이런 식으로 써나갈 수 있겠죠? 자, 맨 마지막에 이 앞쪽에 있던 AR의 n-2승이 어떻게 돼요? AR의 n-1승이 되고 맨 마지막에 있는 애가 AR의 n승. 이렇게 진행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길게 쓴 거를 변변 빼게 되면 위의 식에서 아래 식을 빼게 되면 1-r의 sn이 되고 중간 부분은 다 똑같이 돼서 빠지게 돼요. 없어지게 되죠. 자, 그래서 맨 앞에 A 그리고 맨 뒤에 뺐기 때문에 자,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A로 묶으면 1-r의 n승. 자, 형태가 보이시죠?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계산하고 싶은 거는 SN이기 때문에 따라서 SN은 1-r로 양변을 나누면 1-r분의 A의 1-r의 n승이다. 우리가 원하는 식이 나오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SN의 공식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등비수열의 합공식 1-r분의 A 곱하기 1-r의 n승 반드시 여러분 체크해서 기억을 해두시기를 바래요. 자, 하나 예를 들어서 식을 써볼까요? 공식 적용해서 1 더하기 2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2의 3승, 2의 4승, 2의 5승. 자, 2의 5승까지 이렇게 더한 거예요. 이거 S5, S6이죠. 항수는 6개니까 자, X6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어떻게? 1-R 또는 R-1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공비가 얼마예요? 2기 때문에 뒤에 식으로 할게요. 2-1의 초항 1이죠. 1 곱하기 2의 몇 승? 6승. 여러분 5승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기 들어가는 이거는 이 n이 의미하는 거는 몇 개의 항이냐? 항수를 의미하는 n이기 때문에 항수 몇 개예요? 6개죠. 그래서 2의 6승으로 계산하셔야 돼요. 자, 2의 6승 마이너스 1. 2 마이너스 1이니까 1분의 1 따라서 2의 6승 마이너스 1이다.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얼마예요, 그러면? 63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시면 충분히 큰 숫자도 여러분 계산을 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자, 그러면 공식 반드시 체크해 두시고요. 어떤 식으로 나는지, 그리고 지금처럼 적용하는 거, 식 적용하는 거 간단히 한번 살펴봤는데요. 등비수열의 이 합을 활용을 해서 우리 뭘 계산할 수가 있느냐? 원리합계라고 돼 있어요. 자, 원리합계. 우리 등비수열 합공식을 활용을 해서 적금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자, 여러분. 원리합계는 뭐냐? 원금하고 이자를 합한 금액을 원리합계라고 하고 이 이자를 계산하는 방법으로 단리법하고 복리법 두 가지가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네요. 자, 등비수열의 합을 적용할 수 있는 거 가장 대표적인 거 하나가 원리합계. 여러분 적금 드는 거, 은행에다가 예금 드는 거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은행에다가 돈을 맡겼어요. 자, 그러면 그 원금이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은 이자라는 게 붙죠. 자, 그것을 계산하는 거를 우리 한번 해볼게요. 자, 그래서 그걸 원리합계라고 하고 단리법하고 이자를 어떤 식으로 붙이느냐에 따라서 이자를 계산하는 방법에 따라서 단리법과 그리고 복리법 두 가지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단리법은 등차수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우리가 여기서 주목을 할 거는 복리법이에요. 자, 보시면 단리법은 보시면 은행에 넣은 최초의 원금에 대해서만 이자를 계산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무슨 말이에요? 은행에다가 제가 100만 원씩 매번 집어넣었어요. 일정한 기간 동안 그쵸 적금한다 생각하고 100만 원씩 집어넣는데 원래는 이게 복리법으로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단리법은 뭐냐? 은행에 넣은 최초의 원금, 최초의 100만 원을 넣었으면 그 100만 원에 대한 이자만 생각을 하는 게 단리법이에요. 자, 그래서 단리법은 등차수열처럼 계산이 돼요. 자, 그리고 복리법은 뭐냐? 원금의 이자를 포함한 금액을 그 다음에 원금으로 생각을 해서 이자를 계산한다. 이거 무슨 말이에요? 자,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100만 원씩 계속 집어넣어요. 자, 그러면 단리법으로 계산을 하면 예를 들어서 이자가 뭐 3%다. 그쵸? 이자 3%로 계산을 했을 때 100만 원씩 집어넣게 되면은 이자가 얼마가 돼요? 100만 원에 처음에 100만 원에 대한 이자가 붙어서 3만 원이 붙어요. 자, 그런데 단리법은 어떻게 되냐? 그 다음에 100만 원을 집어넣는다 하더라도 이자는 계속 3만 원으로 계산이 되는 게 바로 이 단리법이에요. 자, 그러면 뭔가 이상하죠?
왜요? 이거 지금 100만원 처음에 집어넣어서 3만원 이자 붙어서 통장안에는 사실 지금 얼마 있는 거예요? 103만원이 있게 되는데 이자는 3만원으로 계산이 되는 게 단리법이 계산이 되는 거고,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복리법, 얘가 왜 등비수열하고 관계가 있느냐. 복리법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처럼 100만원을 집어넣었어요. 자, 그래서 이자가 붙어서 똑같이 이자가 3만원이 붙었어요. 자, 그럼 통장 안에는 지금 얼마가 있는 거예요? 103만원이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자가 붙을 때는 100만원에 대한 3%가 붙는 게 아니라 103만원, 이거를 갖다가 원금으로 생각을 해서 103만원에 대한 이자가 붙는 거예요. 103만원에 대한 3%. 단리법은 계속해서 100만원에 대해서 3%씩 붙여가는 게 단리법이고, 복리법은 이자가 붙은 거, 그쵸? 100만원 플러스 3만원까지 해서 이것을 원금으로 해서 이것에 대한 3%가 계산이 되는 게, 그쵸? 그 다음 계산을 할 때는 이렇게 되는 게 복리법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원금의 이자를 포함한 금액을, 그쵸? 원금의 이자를 포함한 금액을 그 다음에 원금으로 해서 이자를 계산한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자, 그리고 단리법은 은행에 넣은 첫째 원금에 대해서만 이자를 계산한다. 얘는 이자가 플러스 되더라도 이자는 그냥 그 다음 계산할 때 무시되는 거고, 원금에 대해서만 계속 이자가 붙는 거예요. 자, 그리고 복리법은 이자까지 다 포함을 한 금액을 그 다음에 원금으로 생각을 해서 계산을 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있고요. 우리는 여기서 누구에 초점을 맞출 거다? 복리법에 초점을 맞출 거예요. 복리법을 계산을 하는데 등비수열에 지금 합 이 공식이 활용이 돼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우리 복리법 어떤 식으로 계산을 하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적금을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원리합계를 예로 들 수 있는 거, 적금을 가장 예로 들 수가 있는데, 적금은 언제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기수부라고 그리고 기말불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일정한 금액을 일정한 기간 단위로, 뭐 매해 초면은 매해 초, 아니면은 뭐 매월이면은 매월 단위로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일정한 금액을 적립하는 것을 적금이라고 하죠. 통장에다가 딱 만들어 놓고서는 한 달에 얼마씩 또는 매년 얼마씩 집어넣는 걸 우리 적금이라고 하는데요. 적금을 돈을 집어넣으면은 원금이, 적금을 붓는 이유가 뭔가요? 사실은 이자를 많이 붙여서 돈을 불리기 위해서 우리 적금을 들잖아요, 여러분. 자, 그래서 이자, 이 원리합계 어떤 식으로 계산을 하는지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지금 보시면 적금에 대한 원리합계는 기수불하고 그리고 기말불 두 개로 나타낼 수 있어요. 기수불은 언제? 매월 초 또는 매년 초예요. 어쨌든 매월 초마다 일정한 기간씩 일정한 금액씩 집어넣는 걸 갖다가 기수불이라 그러고요. 그리고 매월 말, 그쵸? 초냐 아니면은 말이냐에 따라서 원리합계가 조금 차이가 나요. 그래서 어느 기간에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두 가지로 나뉜다라는 거. 자, 그래서 적금의 원리합계는 기수불하고 기말불로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먼저 기수불 어떤 식으로 계산이 되는지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자, 제가 만약에 직접적인 숫자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자, 직접적인 숫자로 10년의 계획을 세웠어요. 그래서 올해부터, 그쵸? 올해부터 매년 초에, 그쵸? 매년 초에 제가 돈을 집어넣을 거예요. 자, 그래서 A1씩 매년 초에 이런 식으로 집어넣을 거예요. 자, 그럼 올해 초에 제가 올해 1월 1일 날 돈을 집어넣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올해 말에 돼서, 그쵸? 올해 연말에 이자가 붙겠죠? 자, 이것을 갖다가 R%라고 생각을 할게요. 똑같이 그냥 R이라는 기호를 써서 매년 초에 A1씩 집어넣을 건데, 그쵸? 한 해 이자가 R%씩 붙는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올해 초에 딱 A1을 집어넣게 되면은 올해 말에 R%의 이자가 붙게 되겠죠. 자,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거를 1 플러스 R이라고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올해 초에 1 플러스 R이 되고 올해 초가 아니라 올해 말에, 그러면은 내년 말에는 어떻게 돼요? 내년 말에는 이자가 한 번 더 붙겠죠. 자, 그래서 A 곱하기 1 플러스 R의 제곱. 자, 이런 식으로 10년 후가 되면은 A1이 있는 게 아니라 이자가 몇 번 붙겠어요? 10년 후에 제가 돈을 찾으려고 딱 보면은 이거는 어떻게 되겠어요? 1 플러스 매해 이게 R%씩 이자가 붙어 나갈 거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제가 돈을 찾으려고 볼 때는 1 플러스 R의 10승 이런 식으로 이자가 붙어 있겠죠. 자, 그래서 제가 찾을 때는 A1을 찾는 게 아니라 A에다가 이자가 10번 붙은 금액을 찾을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그냥 올해 딱 집어넣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년에 또 A1 집어넣죠. 내년 초에 A1 또 집어넣을 거예요. 그런데 이 돈도 마찬가지로 내년 초에 딱 집어넣게 되면은 내년 말에는 이자가 붙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쵸? 그리고 마찬가지로 제가 돈을 찾을 때는 이자가 몇 번? 9번 이렇게 붙게 될 거예요. 그쵸? 그래서 실제로 내년에 집어넣은 돈은 이자가 9번 붙은 금액으로 찾을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내후년, 그쵸? 후년에 마찬가지로 A1 집어넣으면은 그 해 연말에 이자가 붙을 거고 쭉 가서 얘는 어떻게 돼요? 이자가 8번 이런 식으로 붙게 돼서 결국은 마지막에 10년째 되는 해에는 그 해 초에 A를 집어넣으면은 그 해 연말에 이자가 한 번 붙어서 돈이 나오게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총 마지막에 돈을 찾을 때는 이 10년 동안 쭉 부은 이 금액, 그쵸? 이자가 이렇게 붙어서 나온 금액을 다 찾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더하게 되겠죠. 자, 그럼 보세요. A 곱하기 1 플러스 R의 1승, 그리고 A 곱하기 1 플러스 R의 제곱해서 A 곱하기 1 플러스 R의 10승까지. 지금 보시면 초항이 얼마예요? A 곱하기 1 플러스 R, 이게 초항이 되죠. A 곱하기 1 플러스 R이 초항이고, 공비가 얼마예요? 1 플러스 R이 공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식을 어떤 식으로 쓸 수가 있느냐? 공비가 1 플러스 R이기 때문에 우리 등비수열의 합공식, 이거 지금 보시면 공비가 1 플러스 R이고 초항이 A의 1 플러스 R인 거죠. 자, 그래서 R-1로 쓸게요. 1 더하기 R 마이너스 1 분의 초항 얼마예요? 여기서의 초항은 A의 1 플러스 R 이렇게 되겠죠. 자, 그리고 곱하기 R의 n승이죠. 1 더하기 R이 공비예요. 지금 보시면 A 곱하기 1 플러스 R, 그 다음에 A 곱하기 1 플러스 R의 제곱 3, 4, 5, 6, 7, 8에서 10승까지. 자, 그래서 1 플러스 R의 10승. 여기서는 n승이 이 몇이에요? 1, 2, 3, 4, 5, 6, 7, 8, 9, 10. 그쵸? 그리고 마이너스 1. 자,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기수불에 대한, 그쵸? 기수불에 대한 식, 지금 1 지어주면은 1 플러스 R, 그리고 뒤에 마이너스 1 돼서 R분의 A 곱하기 1 플러스 R에, 그리고 곱하기 1 플러스 R에 10승. 이 10이 몇 년? 그쵸? 10년이면은 이게 N 역할을 하는 거죠. N개를 곱하는 거, 그쵸? N개를 더해서 나가는 거, N승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수불에 대한 적금의 원리합계,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대로 기말불, 바로 설명을 할게요, 여러분. 기말불은, 자, 기수불은 매월 초에, 매년 초 또는 매월 초에 돈을 집어넣는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기말불은 뭐냐면 매월 말이에요. 또는 매년 말, 또는 매년 말, 매월 말. 그쵸?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는데, 자, 뭐가 달라지느냐? 뭐가 달라지느냐? 지금 보시면 기수불을 계산을 할 때는 이거는 제가 올해 1월 1일 날 돈을 집어넣으면 올해 연말에 가서는 이자가 붙는 거죠. 그 이자라는 것이 뭐예요? 그냥 며칠 동안 둔다 그래서 돈을 묶어둔다 그래서 붙는 게 아니라 일정한 기간 동안 돈을 묶어놨을 때, 그쵸? 일정한 기간 동안 예금이 되었을 때 들어가는
이자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기말불 올해 12월 달에 돈을 집어넣는다 하더라도 올해 연말에는 이자가 붙지가 않겠죠. 그쵸? 즉 무슨 말이냐? 기수부를 계산을 할 때는 1월 1일 날 돈을 넣었어요. 그러면 올해 12월 달에 이런 식으로 이자가 붙어서 A 곱하기 1 플러스 R이 됐는데 기말부를 계산을 할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올해 연말에 A1을 집어넣으면은 내년이 돼서 내년 연말에 이게 뭐가 돼요? 내년이 한 해가 지나가고 나서 이제서야 이런 식으로 이자가 붙게 되는 거예요. 그쵸? 그냥 올해 연말에 집어넣기 때문에 한 해 가서 내년에 이자가 붙게 되는 게 이게 기말불이야. 따라서 돈을 찾을 때 어떻게 돼요? 여기 10승이 아니라 이자가 몇 번 붙게 돼요? 10년 후에 친다 그래도 9승이 돼요. 자, 그래서 기수불하고 기말불의 차이는 이거예요. 이자가 하나가 물려나게 돼요. 자, 마찬가지로 내년 연말에 A1을 집어넣는다 하더라도 얘는 1년 동안 그냥 A1으로 그냥 가만히 있는 거고 그 다음 해에 가서 여기에 가서 1 플러스 R 이자가 이런 식으로 붙게 되겠죠. 자,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자가 몇 번? 얘는 9번이 아니라 8번 이런 식으로 7. 자, 그리고 맨 마지막에 그럼 생각을 해볼게요. 맨 마지막에는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우리 연말에 돈을 집어넣기 때문에 한마디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12월 1일 날 돈을 집어넣고 12월 30일 날 돈을 찾는 그런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연말에 돈을 집어넣고 연말에 찾는 거 이자가 안 붙겠죠. A1 이런 식으로 그대로 있게 돼요. 자, 그래서 기수불하고 기말불하고 식을 한번 같이 써볼게요. 기말불식을 한번 보시면 초항이 뭐예요? 초항이 그냥 A예요. 얘 돈 집어넣었다가 이자 안 붙고 그냥 빼버리는 이런 현상이 벌이기 때문에 초항 A고 그리고 공비가 얼마? 공비는 똑같이 1 플러스 R이고 항수도 똑같아요. 자, 그래서 어떻게 돼요? R분의 A의 1 플러스 R의 N승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쓰여져요. 자, 기수불하고 기말불하고 여러분 식을 차이를 보면은 똑같이 생겼어요. R도 똑같고요. 그리고 1 플러스 R의 10승 이 10승의 N 이거 얘기하는 거겠죠. 그쵸? 항수 더해지는 것도 똑같고요. 그런데 뭐가 차이가 나느냐? 기수불은 이자가 한 번 붙은 채로 이게 초항이 되고 기말불은 그냥 A1 그대로 그쵸? 집어넣은 돈 그대로 찾는 효과가 되기 때문에 이게 초항에서 차이가 나겠죠. 자, 그래서 적금의 원리합계 기수불하고 기말불에 대한 거 여러분 식하고 그리고 이 차이점 기수불일 때는 초항에서 이자가 한번 붙어서 계산이 되고요. 그리고 기말불일 때는 원금 그대로 찾는 거. 자, 나머지 부분은 다 똑같아요. R분의 1 플러스 R의 N승 1 플러스 R의 N승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R은 이자를 의미하는 거고요. 자, 원리 합계를 여러분 사실 많은 학생들이 이거 식도 사실은 복잡하고 막 몇만 원 이렇게 되기 때문에 단위도 커지기 때문에 기피하는 현상이 많은데요. 한 번만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한 것처럼 뭐 10년이면 10년 뭐 아니면 뭐 매월 하고 싶으면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표로서 이렇게 한번 간단히 한 번씩만 체크를 해보시면은 이해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그리고 적금은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참고적으로 문제에서 또 물어볼 수 있는 거 상환이 있어요. 상환은 뭐냐면 여러분 돈 빌리는 거 생각하시면 돼요. 아니면 할부 이런 거. 그쵸? 이 적금이라는 거는 내가 은행에 위탁을 하는 거지만 상환이라는 건 뭐냐면 남으로부터 은행 또는 뭐 다른 회사로부터 제가 돈을 빌리거나 아니면 할부를 하는 거예요. 이것을 갖다가 빌린 금액을 일정한 기간마다 지불하는 것을 갖다가 상환이라고 한다. 은행에서 1,000만 원을 빌려서 갚는 거. 그러면 매달 얼마씩 갚아야 된다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뭐 냉장고를 샀어요. 12개월 할부로 샀어요. 말 그대로 12개월 동안 어찌 보면은 나눠서 갚겠다라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하는 것을 갖다가 상환이라 그래요. 자, 그래서 어떻게 계산을 한다? 빌린 금액이 A1이면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을 빌렸어요. 1,000만 원을 빌렸어요. 그리고 몇 년 동안 뭐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을 빌려서 내가 5년 동안 갚겠다. 그러면은 왜 N년 동안 갚기 위해서는 매년 지불해야 할 금액을 A1이라고 한다. 그랬을 때 A를 계산한 거. 그러면 내가 매년 얼마씩 돈을 줘야 되느냐? 이것을 계산하는 문제를 갖다가 상환이라 그래요. 자, 어떻게 계산하느냐? 1,000만 원을 5년 동안 빌렸으면은 1,000만 원을 그대로 갚는 게 아니라 이 1,000만 원에 대한 마찬가지로 이자가 있겠죠? 왜? 빌린 상대방은 이 1,000만 원 어찌 보면 저한테 그냥 주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대가가 없을 순
없죠. 이자만큼의 대가가 있겠죠. 5년 동안의 값어치를 계산을 한 게 바로 이 왼쪽의 식이 되는 거예요. A1을 5년 동안 예금할 때 원리합계가 있겠죠. 그쵸? 1,000만 원을 5년 동안 냅뒀을 때 가치가 있을 거예요. 그 가치를 계산을 해서 그쵸? A1에 1 플러스 R의 N승을 계산을 합니다. 자, 이것을 그쵸? 이자가 5년 동안 이자가 붙은 금액을 계산을 해서 제가 갚는 거예요. 그럼 갚을 때도 어떤 식으로 갚느냐? 지금 이거 계산한 거 그쵸? 이 A1을 그쵸? A1을 N년 동안 적립할 때 원리합계 그쵸? R분의 A에 비소불일 수도 있고 기말불일 수도 있는데 일단 기말불식으로 쓸게요. 자, 이게 같아지는 이러한 스몰 a 값. 제가 다 기호로 썼지만 사실은 a 이거 얼마인지 나와 있는 거고요. 몇 년, r 이것들은 다 상수값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숫자로 나중에 문제로 다 주어줄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계산해야 될 금액은 이 스몰 a. 한 달 또는 1년에 얼마씩 갚아야 되느냐 이 값을 계산을 하는 식이 되겠죠. 자, 그래서 상한에 대한 거 원리합계 오른쪽 계산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좌변에 n년 동안 원리합계 여기서 얘기하는 원리합계는 지금처럼 적금의 원리합계랑은 다른 식이에요. 몇 년 동안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동안 어떠한 금액을 두었을 때 가치를 계산하는 것 때문에 이자 붙은 금액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적금의 원리합계랑 우리 상환까지 봤는데요. 등비수열 합에 대한 거 식 여러분 공식 포함단 다시 체크해 보시고요.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넘어가서 문제 보시면 첫 번째 문제 1번 볼게요. 첫째 항이 8이고 공비가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초항이 8인 거고요. 그 다음에 공비가 마이너스 3이고 끝항이 648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랬을 때 등비수열의 첫째 항부터 끝항까지의 합을 구하여라 이렇게 돼 있죠. 자, 끝항이 648이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얘가 몇 번째 항인지 몰라요. 우리가 등비수열 합 공식 쓰려면 초항 그리고 공비 그리고 항수 필요하죠. 항수가 없죠. 항수 계산해야겠네요. 자, 그래서 초항 8 곱하기 마이너스 3에 n-1을 했더니 얼마가 나왔다? 648이라는 숫자가 나왔다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마이너스 3에 n-1 승이 8로 나누면 얼마예요? 81이 되겠죠. 3의 몇 승이 81인가요? 4승이죠. 따라서 n은 얼마다? 5가 되겠다. 항수 5개네요. 자, 그래서 합을 구하라. 자, a는 8, r은 마이너스 3, n 5 나왔기 때문에 식 쓰면은 어떻게 돼요? r이 마이너스 3이니까 1 마이너스 3분의 초항 8 곱하기 그리고 1 마이너스 3의 5승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얼마인가요? 그러면 밑에가 4예요. 4 그리고 2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의 5승 1 마이너스 홀수 차수기 때문에 플러스 나오죠. 자, 그래서 얼마? 플러스 돼서 243 곱하기 2 이렇게 되겠네요. 244 곱하기 2니까 488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 문제 풀 수가 있고요. 그 다음 2번 보시면 똑같이 초항은 1이래요. 자, 그리고 공비는 인데 끝항이 512다 이렇게 돼 있죠. 얘도 항수를 준 게 아니라 끝항을 줬기 때문에 A 1 곱하기 R의 n-1승이 512가 되는 n의 값 계산하면 되겠죠. n 얼마예요? 이렇게 되니까 2의 몇 승이 510인가요? 9승이죠. 따라서 n은 얼마다? 10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될 거고요. 등비수열 그러면 합공식 쓰게 되면 R이 2기 때문에 2-1분의 초항은 1이니까 안 써도 되겠죠. 그리고 2의 10승 마이너스 1 그래서 얼마? 1023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2번까지 계산을 해보고 있고 다음 세 번째 볼게요. 등비수열 2, 마이너스 4, 8, 마이너스 16에 첫째 항부터 10항까지의 합을 계산하여라. 초항 얼마예요? 2죠? 그 다음 공비는 마이너스 2고 항수는 몇 개? 10항까지니까 10개죠.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계산하면은 1-r분의
A 1 마이너스 R의 몇 승? 10승.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계산해보면 얼마인가요? 이거는 3분의 2네요. 자, 그래서 3분의 2 그리고 1 그리고 마이너스 이렇게 돼 있는데 2의 10승 얼마예요? 마이너스. 이거 짝수승하기 때문에 플러스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그대로고 10 2024. 자, 그래서 3분의 2 곱하기 마이너스 1023 1023 이렇게 쓸 수 있죠. 근데 이거 약분이 돼요. 마이너스 3, 3은 9, 3, 4, 12, 341의 2배니까 마이너스 682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요. 그 다음에 4번 등비수열 2, 3분의 2, 그 다음에 9분의 2, 27분의 2 이거는 뭐예요? 수열 보시면 초항은 2고 공비는 3분의 1 항수 몇 개예요? n은 10개. 자, 그래서 1 마이너스 R 3분의 1분의 초항 2 1 마이너스 3분의 1의 10승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거는 3분의 2분의 2 이렇게 되네요. 약분해서 역수치하면 그대로 3이 될 거고요. 1 마이너스 3분의 1의 10승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이거를 굳이 계산을 하실 필요는 없어요. 우리 계산할 수 있는 적당한 1000단위 이상 넘어가는 거 이해는 그냥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거듭제곱꼴로 나타나셔도 무관합니다. 자, 그래서 1번에서 우리 등비수열 합 공식 이용해서 간단히 풀 수 있는 문제를 몇 가지 풀어봤고요. 다음 넘어가서 2번 문제 같이 볼게요. 2번에서도 A1, A4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초항하고 공비식으로 다 고쳐서 써볼게요. 자, A1 더하기 A4는 AR의 3승이죠. 3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AR의 3승 마찬가지로 식 다 고쳐서 쓰면 AR의 6승이 24다.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죠. R 3승, 밑에 식에서 R 3승, R 6승 있기 때문에 R 3승으로 묶으면 AR의 3승이 24, 식 고쳐질 수 있겠죠. 그리고 맨 위의 식에서 A 플러스 AR 3승이 3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R 3승은 8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문제에서 공비가 실수다 라고 돼 있기 때문에 R은 얼마다? 공비는 2가 되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초항 계산하기 위해서 R값 위에다가 집어넣어서 A값 같이 계산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A 더하기 R이 2기 때문에 3승 8A 이렇게 되겠죠. 8A가 얼마? 3 위의 식에다가 집어넣어서 계산할 수 있을 거고요. 그럼 9A가 3이 돼서 A는 얼마다? 3분의 1이다. 자, 그러면 공비 2 나왔고요. 초항 3분의 1 나왔고요. 문제에서 첫째 항부터 여섯 번째 항까지의 합이라고 했기 때문에 N은 6이 되겠죠. A하고 R하고 N 다 나왔죠. 자, 그러면은 등비수열 합 공식에다가 집어넣어서 계산해보면 R이 2이기 때문에 R-1로 쓸게요. 자, 2-1의 초항 3분의 1 그리고 R2의 6승, N승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없어지고 2의 6승은 얼마예요? 64에서 1 빼니까 63 그리고 3분의 1에서 얼마? 2분의 1이, 21이 돼서 1번 답이 될 수가 있겠죠. 자, 여기서도 등차 수열도 마찬가지로 등비 수열에서도 여러분 뭐 A3, A4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것들 초항하고 공비로 이런 식으로 식 바꿔서 쓰실 수 있다는 거 연습해 보시길 바라고요. 자, 그러면 3번 문제 넘어가 볼게요. 등비 수열의 첫째 항부터 10항까지가 7. 자, 이거 다시 보시면 잠깐 문제를 잠깐 해석을 해볼게요. A1부터 A10까지의 합이 얼마다? 7이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A11, 11번째부터 20번째 항까지가 얼마다? 21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21, A21부터 A의 30항 여기까지 합은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자, A1부터 A10항까지 자, 그 다음에 A11부터 20항까지 두 개를 줬네요. 자, 그랬을 때 A21부터 30항까지 이것도 여러 가지로 여러분 풀 수가 있는데 이거를 두 개를 합쳐서 두 개씩으로 A11부터 20까지를 다시 해석을 하면 A1부터 A20까지는 얼마란 소리예요, 우리? 자, 우리가 쓰는 공식이 초항부터 어디까지의 몇 개의 항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되기 때문에 이거를 11부터 말고 A1부터로 고치게 되면은 28이라는 숫자를 얻을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초항부터 10항까지랑 초항부터 20항까지 두 개로 나눠서 계산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있는 그대로 식을 쓰면은 A, 그냥 초항 A라 그러고 공비를 R이라고 할게요. 자, 그럼 1-R분의 A 곱하기 1-R의 10승. 자, 이게 7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식 1-R분의 A에 1-R의 몇 승? 20승이 되죠. 이게 얼마다? 이게 28이다. 이런 식으로 얻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1-R에 몇 승이에요? 20승이죠. 20승. 여기 20승이에요. 자, 20승이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1의 제곱으로 제곱 마이너스 제곱으로 한번 쪼개볼게요. 자, 그러면 1-R의 A에 1-R의 10승 그리고 1 플러스 R의 10승 식을 이렇게 고칠 수가 있겠죠? 이게 얼마예요? 28이 되는 건데, 자, 식을 가만히 보면은, 이거는 1-R에, 자, 밑에다가 한번 다시 써볼게요. 1-R에 A에 1-R의 10승 곱하기 1 더하기 R의 10승. 자, 이런 식으로도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얼마인 거예요? 이게 28인 거죠? 자, 근데 앞부분, 이 식이 앞에서 얼마라 그랬어요? 7이라고 했죠? 자, 그래서 이게 얼마다? 1 더하기 R의 10승이 얼마가 돼야 된다? 4가 돼야 된다. 즉, 우리 뭘 얻을 수 있어요? R의 10승은 얼마다? 3이다 라는 것을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거 갖고 우리 원하는 거 21부터 30까지를 계산해 볼게요. 자, 마찬가지로 21번째부터라는 거는 공식 없어요. 우리는 계산하는 거 다 첫 번째 항부터 마지막 항까지이기 때문에 A1부터, 그쵸? A1부터 30번째 항까지 계산을 하고 20번째 항까지 합은 28이라고 주어졌기 때문에 빼는 방향으로, 그쵸? 여기서 얼마? 빼기 A 20까지의 합을 빼주면 되겠죠. 28을. 자, 그래서 이 식을 한번 써볼게요. 자, 그러면 R의 30까지의 합 어떻게 돼요? 1-R의 A에 1-R의 30승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이거는 아까 제곱을 활용을 했듯이 30승도 1의 3승 그리고 R의 10승에 대한 30으로 해석을 해서 이거 3승 마이너스 3승이죠. 자, 그래서 1-R의 A에 어떻게 쓸 거냐? 1-R의 10승 곱하기 어떻게 돼요? 1 더하기 R의 20승 더하기 R의 10승 그리고 R의 20승. 자, 이런 식으로 식을 바꿔줄 수가 있겠죠. 자, 이거는 충분히 계산이 가능하죠. 어떻게 해요? 앞에서 이거 얼마라 그랬어요? 7이라고 했죠. 자, 그래서 7 곱하기 R의 10승이 방금 3이라고 했기 때문에 1 더하기 3 더하기 R의 20승은 얼마예요? 이거 제곱이에요. 따라서 9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초항부터 30항까지 합을 계산을 했더니 얼마 나왔어요? 7 곱하기 13 따라서 얼마? 91이라는 숫자가 나왔어요. 자, 그래서 원하는 답은 얼마? 이거는 A1부터 A30까지의 합을 계산을 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21부터 30항까지의 합은 어떻게 계산한다? 따라서 91에서 20번째 항까지의 합, 아까 계산한 거 28을 뺀 값으로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되겠죠. 얼마가 되겠어요? 63이라는 값, 4번이 답이 될 수가 있겠죠. 자, 3번 문제 등비수열의 합인데, 합이긴 합인데 조금 생각을 해서 문제를 적용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도 지금처럼 인수분해까지 같이 엮어서 문제 풀어봤는데요. 꼭 한번 연습을 해보시길 바라고요. 4번, 자, 원리합계 문제 넘어가 볼게요. 올해부터 매년 초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매년 초기 때문에 기수불이 될 거예요. 그쵸? 매년 초 기수불이에요. 매년 초에 30만원씩 1년마다 복리로 적립할 때, 자, A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기수불이 되고 A 원금은 30만원. 그쵸? 자, 그리고 1년마다 복리로 적립하는데 10년 후에 N이 얼마? 10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연이율은 6%다. R은 얼마? 0.06이 되는 거죠. 자, 이걸로 원리합계를 계산하여라. 이렇게 되어요. 어떻게 쓰면 돼요? 자, R분의 0.06분의, 그쵸? 그리고 초항. 기수불의 초항은 이자가 한 번 붙은 상태에서 계산을 하셔야 돼요. 따라서
30만 원 곱하기 1.06 그쵸? 1 더하기 0.06 이자가 한번 붙은 채로 계산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1.06의 n승 10승이죠.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문제 보시면 1.06의 10승 이거 얼마로 계산해라? 1.791로 계산한다. 자, 그래서 식 다시 쓰게 되면 0.06에 30만원 자, 그리고 1.06 곱하기 이거는 1.792 얼마가 돼요? 그러니까 0.791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계산해 보시면 대략 얼마? 419만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2번이 답이 될 수가 있겠죠. 자, 원리합계 계산하실 때 여러분 식이 아무래도 이렇게 몇만 원 이렇게 되기 때문에 10의 거듭제곱 계산하는 거 주의하시고요. 대부분의 문제들이 천 단위까지 이렇게 계산을 하기보다는 유사값으로 근사값으로 계산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래서 4번 우리 간단하게 식 그대로 그쵸? 원리합계 식 이용해서 푸는 문제 볼 수 있었고요. 자, 그 다음 5번 문제 넘어가 볼게요. 자, 상환에 대한 거 4번은 원리합계 그냥 공식 그대로 쓰는 문제였고요. 5번 문제 상환에 대한 거. 자, 50만원짜리 텔레비전을 이달 초에 5만원을 주고 5만원만 지불을 했기 때문에 얼마가 남았어요? 45만원 남았어요. 그쵸? 45만원은 월부 그쵸? 상환하기로 했다. 매달 얼마씩 갚겠다라는 거죠. 월 이율은 3푼이래요. 그쵸? 그리고 어떻게 된다? 1개월마다 복리로 계산한다. 이렇게 돼 있죠. 1개월마다 복리로 계산하고 12회에 걸쳐. 그러면은 n이 얼마예요? n은 12가 되고 그 다음에 r은 얼마예요? 0.03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자, 매달 말에 일정한 금액을 갚아나기로 했을 때 월부금은 얼마인가? 이렇게 물어보고 있었네요. 자, 5번 보시면은 이달 말부터기 때문에 자, 일단은 식을 하나하나 잘 생각을 해보세요. 45만 원을 어떻게 이 사람은 45만 원을 빌려줬기 때문에 45만 원을 그대로 45만 원만 갚는 게 아니에요. 45만 원에 대해서 얼마? 1년 그쵸? 얼마? 1.03에 대해서 몇 회? 12번 묵혀둔 거 이만큼의 이자를 더 붙인 금액을 제가 갚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쵸? 우리가 갚을 때는 45만 원만 띡 갚는 게 아니라 45만 원에 대한 이자까지 합해서 갚는 거예요. 자, 그래서 45만 원에 대해서 12번 그쵸? 12회에 걸쳐서 갚는 거니까요. 이것을 갚을 거예요. 매달 얼마씩 부어서 그 얼마를 이제 계산을 하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식이 뭐가 되는 거예요? 이 원리합계 방금 전에 쓴 식하고 똑같이 들어가면 돼요. 자, 그런데 매달 말에 일정한 금액씩 갚아 나간다라고 했기 때문에 기말불식 세울 수가 있겠죠. 자, 0.03 이렇게 될 거고요. 이거는 1.03에서 1을 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매달 말에 A1씩 자, 우리가 계산해야 되는 거는 이 A1에 해당하는 거 이 값이에요. 매달 말에 우리가 A1씩 갚아 나갈 거예요.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1.03에 대해서 12-1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이 식을 다시 정립을 해보면은 0.03 그리고 이거 1.03의 12승은 1.426 이렇게 계산하기 때문에 0.426 곱하기 A 자, 이 A 값 계산을 하시면은 되겠죠. 자, 그래서 45만 원 곱하기 1.03에 얘도 마찬가지로 지금 보다시피 1.426으로 해서 계산을 하시게 되면은 A 값 얼마가 나오느냐? 대략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달 얼마? 45,190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을 하면은 이 이자까지 친 금액을 다 계산을 할 수 있겠다라는 거. 자, 그래서 4번하고 5번 우리 원리합계까지 다 풀어봤어요. 자, 여기까지 등비수열의 합 그리고 등비수열의 합을 이용을 한 원리합계 문제 같이 다뤄봤는데요. 자, 기본 아까 계속 말씀드린 등비수열, 등차수열은 기본이 되는 식이기 때문에 여러분 등비수열 합까지 우리 4가지 반드시 기억해 둡시다. 등차수열 일반항, 등차수열의 합, 등비수열 일반항, 등비수열의 합. 자, 여기까지 계산 꼭 반드시 해보시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우리 연습 문제 풀면서 좀 더 문제 같이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앞에 반드시 복습하세요. 자,
여기까지 여러분 이해 안 되시면은 이 뒤에는 훨씬 식이 복잡해지기 때문에 접근을 할 수가 없어요. 자, 문제 유형이라든지 공식 쓰는 거 자유자재로 쓰실 수 있을 만큼 여러분 열심히 연습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원리합계 식이 조금 복잡해 보이지만은 사실은 단위 때문에 그래요. 이게 30만 원, 45만 원 막 이런 식으로 금액 단위이기 때문에 숫자가 조금 복잡해지는 경향이 있는데 한 번만 여러분들이 신경 써서 연습해 보시면은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자, 다음 시간에 우리 문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